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박영선 의원의 남편이 삼성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렇게 돼서 말이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박영선은 삼성 까고 남편은 수임하고 신의 한수가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혹시 무슨 관계가 아닐 것인가.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면 박영선의 생활비가 말이죠. 연 4억 원 이상 썼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뭔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보인다. 남편의 수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바로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차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 저격수예요. 박영선 의원은. 네. 예, 근데 부창부수다. 예, 네. 삼성 까고 한쪽은 수임하고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보도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였는데요. 이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님께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힌 내용인데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삼성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사건을 수임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이게 뭐 저격수라 그러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한 저격수가 아니라 맞춰서 돈다발을 떨어뜨리는 저격수가 아니었나 아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다발 저격수. 네, 이게 보면은 국회 담당을 했던 대관 담당이라고 하는 그 분야인데요. 대관 담당했던 그 모 부사장의 표현을 빌리면 박영선 의원이 삼성을 좀 더 좀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우리가 수임을 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보면 제가 볼 때는 대관 담당이 그러니까 삼성 측 관계자가 네, 삼성그룹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래전략실이라고 미전실이라고 부르는 예. 곳에 미전실에서 이제 국회나 정부기관을 상대해서 이제 뭔가 자기네들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하던 그 파트의 그 부사장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밀어주게 됐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배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포괄적 뇌물죄, 네. 예, 뭐 포괄적 뇌물. 네. 박근혜 정부 때 이것 때문에 네. 박근혜 정부 뭐 경제 공동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예. 소리를 하면서 예. 했는데 이건 뭐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한 지갑이잖아요. 예.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받을 수 있는 삼성 내용. 측은 또 배임죄가 되겠네요. 배임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건데 하지만 삼성에서 무슨 뭐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하. 이게 저는 그렇죠. 그렇게 압력에 생각합니다. 의해서.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압력이 음. 있지 않았나 의심해 볼 만한 겁니다. 분명히 박영선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는 남편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참 보면 제가 뭐 하루 이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좌파의 뻔뻔스러움은 이제 예전에는 권력에 대한 뻔뻔함이 있었다고 하면 요즘은 이게 돈에 대한 뻔뻔함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뭐 돈 냄새를 무슨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으면 아니 물론 알 수 있죠. 네. 법사위원장이고 남편이 변호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그전 법사위원장들은 그거 몰라서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런 일을 안 했던 건데 자 보면 말이죠. 박영선 후보의 남편은 2008년부터 2018년 무려 10년인데요. 네. 미국 삼성전자 관련 소송 13건을 수임해서 네.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겁니다. 네. 수백억 원이에요. 수백억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박영선 의원이 뭐 1년에 뭐 4억인가요? 생활비를 썼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리모델링도 아우, 세게 하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건 계속 우리가 또 취재하겠지만 직접 집도 가봐야 되겠어요, 진짜로. 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특히나 박영선 의원은 삼성 저격수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삼성에 있는 통장을 저격한 게 아닌가. 아, 저격을 뭐 예를 게임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맞추면 돈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약간 가는 건데요. 제가 이게 그 이종배 의원실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네, 이거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이게 참 웃긴 게 자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사건이고요. 이게 누구와 누구의 사건인지 이제 보면 이제 원고가 맨 위에 거 보면 뭐 니로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피고 대리인이 DLA 파이퍼라는 데인데 여기가 박영선 의원의 남편이 변호사로 있는 로펌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면 점점 근데 이게 보면 이거 삼성 건이면 돈도 많이 아이, 받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삼성이
뭔가 미국에서 이 분쟁이라는 건 대부분 특허 분쟁 이런 겁니다. 그 특허는 이게 굴지가 되게 큰 거거든요. 예, 예. 특허라는 거는 이게 인정을 받거나 혹은 특허권을 이제 무단 사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천억 원대의 이제 배상금이 오가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꼭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도 되는 건데 이 박영선 남편에게 했다는 거는 남편에게 돈을 갖다 주고 저 박영선 의원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뭐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이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특히나 말이죠. 네. 2017년도 1월에 네. 박영선 의원이 네. 삼성공화국 우리나라 권력 서열 순위 0순위는 바로 삼성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자기 남편이 말이죠. 삼성으로부터 이미 9건 관련 사건 수임을 받았고요. 네. 이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4건을 추가로 그러니까. 삼성 공격하니까 또 4건을 추가로 해갖고 총 13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네. 이거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대관 담당 아까 그러니까요. 미래전략기획실에서 네. 밀어주자 그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거 예전부터 제가 의심스러웠어요.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순히 박영선 의원과 삼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 후원금을 많이 안 주는 기업에 항상 보면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시위를 하고 항상 언론을 통해서 이게 큰 문제다 막 부풀리기도 했던 의혹이 있는데 삼성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에서 참여연대 후원금을 낼 때는 되게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제 자료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예. 박영선 후보가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보면 박영선 후보가 삼성카드가 금강의 승인 없이 에버랜드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것을 처분해야 함에도 삼성 쪽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게 2005년입니다. 본인이 초선 의원 시절에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감원 승인 없이 뭐 했다고 이걸 했는데 아니 이게 보면 금감위에 이제 승인 없이 이야기했다는데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고발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쭉 한번 볼게요. 네. 정부가 삼성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또 삼성을 공격했고요. 네. 지난 4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특정 재벌, 즉 삼성 봐주기 법안이라는 인상이 노무했다. 이렇게 법안까지 말이죠. 네. 태클을 걸고 들어가니까 삼성이 돌아버리죠. 네. 당연히 이제 몰아주기 이런 수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삼성공화국이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 순위가 서열 네. 0순위가 바로 삼성이다. 아, 삼성은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야, 뭐 돈으로 모든 걸 다 주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삼성그룹 계열사의 초과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금산법 개정 발의. 네. 야, 이거는 금산법 개정 발의하면 삼성이 아주 미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네. 공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서는 사건 수임하고, 야, 부창 무소 찰떡궁합이네. 완전히. 그러니까요. 이게 예. 제가 봤을 때 뭐랄까 만약에 그 변호사 하는 배우자가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진짜 1년에 2, 30억 버는 건 일도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도 아니네요, 진짜. 네. 이게 근데 더 웃긴 건 이 날짜가 되게 웃긴데요. 여기 보면 정부가 삼성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2005년입니다. 2005년의 대통령 누굴까요? 아시잖아요. 예, 노무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공격을 했구만. 그러면 그 당시에 이때 되면 뭐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 했던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도 삼성의 대리인이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삼성을 공격하면 뭐가 나오니까 지금 기업을 계속 이 정부가 예. 옥죄는 것도 뭔가 수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에도 보면 당정협의회에서 뭐 정부 측안의 설명이 있었는데 특정 재벌을 봐주기라는 법안이 인상이 노후했다. 이게 2005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그럼 지금 삼성에 완전 붙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뭐 시민단체가 나서서 형사적으로 네.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요한 건 박영선은 남편의 미국 계좌나 이런 거를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때 자료 제출 요구를 다 거부했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 한국에서 결제를 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박영선이 돈을 그걸로 몇십억을 1년에 써도
걸리질 모르는 않는 거죠. 거예요. 결제 은행이 미국 은행이고 결제 카드는 미국 카드사예요. 야, 이거 정말 이거 네. 철저히 좀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도 이 기회에 네. 좀 풀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시겠지만 네. 삼성이 곤란했던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자꾸 압력을 누니까 정부와 이렇게 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좀 지원도 하고 한 부분들. 네. 그것이 뭐 공식적인 거죠. 문화 지원이었는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 좀 탄핵당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그럼 박영선 같은 경우는 이건 문화 지원도 아니고 인마이 포켓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이쯤 되면 거의 뭐 특수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혹.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수강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거 뭐 칼만 안 들었지 그렇지. 강도나 마찬가지잖아요. 칼보다 이거. 더 무서운 거야, 변호사가. 나서는 그렇죠. 거, 그리고 이거 아니, 법으로 국회에서 옥죄는- 막 법을 막 옥죄는 거 아니야. 우리 열받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흥분했는데 이거 정말 진짜 열받네. 이게 보면 제가 그래서 특수강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정치권에서 가질 수 있는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옥죄어서 기업을 옥죄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거잖아요. 아, 이건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뭐 경제 공동체니 뭐냐 하면서 최순실 가지고 난리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탄핵까지 갔는데 이건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10,000배 이상 그렇죠. 뭐 죄로 따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4년 받았으니까 이거는 사형? 아니요, 그냥 저는 예를 들면 노동교화형 2000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규. 대를 이어서 노동교화형으로. 근데 쉬운 거 시키면 안 되지. 그 뭐 이제 아우지 탄과 그렇죠. 뭐 하루 24시간 일하기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켜야지. 거기서 밥 먹고 또 그러니까요. 또 예. 탕캐고 이렇게 예, 해야 휴식 시간은 1분 휴식에 59분 일하는 걸로. 예, 뭐 그런 식으로. 아, 제가 너무 봤을 심각한데요, 때는 이거.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파도 또 이제 유죄가 나올 만한 상황이 나올 이것뿐만이 텐데. 아니고 삼성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해요. 예, 지금 뭐 대기업 뭐 현대라든지 SK라든지 뭐 LG라든지 분명히 이거에 관련돼서 또 뭐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 그 대기업의 관계자들 중에 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신의 한 수에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제보자의 신원은 확실히 보호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꼭 보도를 해드린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이거를 얼마나 들들 볶고 쥐어짜고 쥐잡듯이 잡았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했던 것 같고 흔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특히나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뭐 LG전자도 그렇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예. 박차홍 기자한테 제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박차홍 기자 잘하고 있어요. 예. 예, 저도 이제 좀 익숙해집니까, 방송이? 예, 오늘 아까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좀 많이 긴장을 해서 그랬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좀 계속 긴장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혹시나 말을 실수하면 어떡하나, 말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제가 늘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근데 제가 좀 약간 흥분을 해서 흥분돼. 저는 막 미치겠어요. 수백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수천만 원도 아니고 수십만 원도 아니고 수백억이에요. 그러니까 껌 한 통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얼마였어요? 아시겠지만 그 뭐- 몇십억 때문에 아, 이런 그 일이 뭐-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사사로이 쓰신 게 1원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영선은 지금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가 그럼 그때 그렇게 난리를 친 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와, 그럼 남편이 청문회를 할 때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진짜 기업농단이네, 기업농단. 이 정도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수사협조를 요청해야 될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이건 뭐 FBI 아니 뭐 CIA든 뭐든 아무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또 내일 또 좋은 기사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찰떡궁합이네요. 박근혜 정부 그렇게 욕했는데 박근혜 정부 금액 수십억 갖고 이렇게 난리쳤는데 수백억입니다. 이제는. 야, 이거는요. 정말 게이트 수준입니다. 이거 철저히 수사해야 되겠습니다. 신의 한 수도 계속 취재해서요.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대한민국 살린다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